유학교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ESG에 대해서 신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 또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ESG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늘 얘기를 이어가 보면 지난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업이 이윤을 잘 내는 기업인가 이런 건 재무제표나 뭐 이렇게 엑셀을 보면 쫙 나올 텐데 ESG는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할까? 그 평가하는 지표나 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평가 지표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금까지는 이제 통합된 표준화된 그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날 ISSB라는 이제 국제기구 그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에서 일부지만 기후 공시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된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 기후 공시를 중심으로 해서요. 거기에 보면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후 변화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식별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잘 마련하고 또 경영진이나 집행자들이 그걸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감축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감축 목표나 기준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이제 그런 그 표준화된 공시 기준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가? 저희 주말에 하나로마트에 그 쇼핑하러 갔는데 음식물 사러 갔는데 먹거리를 거기 보니까 농협 ESG 포스터 정말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은행에 가도 ESG 해서 막 크게 붙여 놓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요즘은 다니면서 ESG 심지어 스마트폰의 앱에서도 몇몇 온라인 기업들이 첫 화면에 ESG 이런 걸 막 띄워놔요. 그래서 ESG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ESG라는 이 영어 약자 3개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ESG 그래서 뭐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 사회, 그 거버넌스, 협력 구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잘 실천하는 기업이나 단체로 뭐가 있을까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ESG를 잘하기 위해서 또 이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도 공공기관은 이미 평가를 받고 있고 민간은 이제 자발적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큰 글로벌 기업들과 연관된 그 기업들은 평가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ESG 관련 기준이 아까 표준화된 그 기준이 지금 나오고 있고 EU에서는 좀 더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CSRD 그 지침에 의해서 ESRS 같은 그 기준이 있어서 전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G20에서 지지하는 그런 그 ISSB의 그 표준화된 공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고유한 그런 지표를 이제 공시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5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2030년까지 모든 상장 법인들이 이제 ESG 공시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화되는 그런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각각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이 경영 평가 때문에도 하기도 하고 또 법상 그런 그 대비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 기업에서 요구받기도 해서 그런 그 활동들을 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그 포스터를 붙이는 것 자체도 일종의 활동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게 ESG를 그 경영진 또는 그 조직 내에서 아무리 잘해도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고 고객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으로 그런 ESG 포스터들을 붙이는 거다.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여러 기업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실천하는 기업이다 하고 이사장님이 여기 하고 꼽아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도 가본 데도 있고 네. 또 그 우리나라 이제 평가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한국 ESG 기준원이나 네. 또 해외는 MSCI에서 또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 기관에서 양쪽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아, 네. KB 금융지주회사. 아, KB 금융지주회사가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린 웨이브 2030이라고 해서 ESG 금융 상품 투자 네, 대출 예. 규모를 20조에서 21년 20조에서 이제 30년까지 50조로 늘리겠다 해서 그걸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들, 네. 풍력 또는 태양광 같은 그런 사업들이 이제 투자 규모를 늘리고 대출 규모를 늘리고 대신 이제 탈석탄 금융이라고 해서 석탄 화력발전 산업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해서 그 방침을 세워서 KB 금융지주회사가요. 예,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것들이 이 영향을 미쳐서 그 점수가 이제 높아진 것 같고요. 네. 그 위에도 이제 다이버시티 27 다양성 27이요. 예, 다양성 27이라는 것은 2027이 뭐냐면 그 여성의 팀원이나 팀장 또는 부지점장 또는 경영진으로 이게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율들을 연차적인 비율들을 정해놓고 27년까지 네. 목표를 수치화해서 그 전체를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거버넌스 파트에서도 사회 이사진의 절반을 사회이사로 하고 또 이사 전원이 또 ESG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ESG 이슈를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재밌는 게 그냥 기후 위기 대응이다 해서 예. 환경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인가를 가지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성 2027처럼 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소수자 약자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은 차별 없이 네. 배려할 것인가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사회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한 경영도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ESG가 그야말로 미래 지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KB 금융지주회사가 양쪽에서 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저는 이제 그 한국 지역 난방 공사를 직접 지역 방문해서 난방공사요. 거기 그 방문해서 거기 그 강의도 해보고 이사진들도 네. 만났습니다만 거기도 한국 ESG 기준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열수송 관리 시스템을 네. 개발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지역 난방공사는 이제 난방 공사의 그런 시설에서 열 에너지를 냉난방 에너지를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열 수송관들이 다 이게 거미줄처럼 깔려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 수송관의 길이가 한 5천여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밸브들이 14,000여 개가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7천여 곳에서 그걸 조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자칫하면 이제 조작에 실수도 생길 수 있고 또 수송관의 그 운송 과정에서 또 누수날지 또는 폭발? 폭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감지하고 네. 또 전체 통합 관제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 난방공 지역 난방공사.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저희가 궁금한 게 ESG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참 잘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E만 잘하는 기업이나 S가 두드러진 기업이나 네. G가 뛰어난 기업이나 이게 좀 따로따로 가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일부는 이제 그게 다 100%는 아니고 네네. 일부는
E는 잘했는데 S가 좀 약해서 네. 점수를 좀 낮게 받아서 거기에 불만인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이제,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예.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라는 예.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었기 네, 때문에 획기적이었죠. 획기적인 것이고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이익 차원에서는 이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S에 있어서는 거기에 좀 낮게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성소수자 대표 그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 네, 네, 커뮤니티가 이제 그 안에 있는데 그 회장이 해고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그런지 그분의 점수를 낮게 받아서 네. 근데 그게 점수를 낮게 받았는데 그것도 담배 회사 건강을 해치는 담배 회사는 그 자기 회사보다는 높게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이 ESG 평가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악마다, 가졌겠네요. 데빌이다, 악마다라고 네. 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테슬라는 그 억울했겠네요. 본인들은 항상 환경을 생각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꼭 ESG가 다 높게 나오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노력이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OBS가 오늘의 기후라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OBS 경영 ESG 평가를 한다면 이것도 이에 보탬이 될까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보탬은 되는데 네. 이게 이 자체보다는 여기는 탄소 감축을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하는 사실 직접 하는 저희는 그런 건 방송을 하면서 배출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이제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깨우쳐서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그 측면에서는 S? 소셜한 S나 또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의 비중을 예. 여기를 중시하고 한다면 이제 그런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잘 세웠다고 해서 지 차원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예. 중앙지상파 TV나 종편에 대해서는 이 ESG 이 점수가 있습니다. 네. 가점으로 해서 10점이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아마 그런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좀 더 들어볼 게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나오셨을 때 마저 듣기로 하고요. 신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